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이현정도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도 다소 혼조세였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혼조세였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보합 수준으로 잘 마감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 증시의 선물의 흐름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준에서도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왔죠? 대한전선입니다. 시가총액 4조 원에 가까운 흐름으로 시가총액 4조에 달하는 흐름으로 장중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섰죠. 이러한 대한전선의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 이 수익 화요일 여러분들 계좌에도 오롯이 다 나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요 50분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대한전선, 제2의 대한전선처럼 상한가 수준 또 혹은 상한가까지 진입할 수 있는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교육 끝까지 함께 하셔서 내일장에는 절대 이런 수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하고의 비교 차트인데요. 국내 증시의 흐름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디커플링 상태 아니에요. 디커플링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의 이러한 강세의 흐름에 역방향이 나와야죠. 디커플링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의 기준은요. 동일 방향성의 이격만 발생돼 있다. 이 이격은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이다. 정정 불안의 해소,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의 해소, 영수회담이 진행된 이후의 흐름에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이슈들 불거져 있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아우러질 수 있는 또 정책적으로도 그렇다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아쉬운 거는 오늘 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목요일부터 좀 많이 눌렸어요. 다시 8만 원 이탈되고 하니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많이 많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내용들에 신경 쓰실 일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조정폭이 확장이 됐겠죠. 자, 지난 10월 말 국내 증시 2277포인트 그때 당시 대비해서 시장은 19.272%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계좌 수익률은 50%입니다. 2.5배 상승 탄력이 나온 거고요. 그 기준이 중요한 거는 5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이 5종목의 기준이 똑같이 20%씩의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별로 이렇게 45%, 25% 이런 비중을 잡아드리고 올해 1월 시장 조정 이후에 2월 달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2월 달 기준에 9%의 시장 강세. 1월 말 종가 대비 9%의 시장 강세. 이런 포트폴리오로 30%의 강세. 3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간다 생각하실 때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생각할 때 늦지 않았다. 4월 말 기준에 5월 달 포트폴리오를 잡아드리고 지금 한국전력에서 굉장히 힘겨운 5% 비중을 넣어놨는데 굉장히 힘겨운 8% 손실이 발생돼 있어요. 그런데 KB금융이 잘 움직여주면서 똑같은 5%의 비중에서 두 종목이 커버가 되죠. 에? 그리고 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점진적인 바닥 찍고 나서의 되돌림의 흐름, 그리고 현대차 눌려 있습니다만 45% 비중인 하이닉스의 초강세 흐름. 이 흐름 덕분에 계좌 수익은 시장 대비해서 일단은 뛰어납니다. 여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대한전선의 수익, 그리고 또요 HD 현대일렉트릭 눌림으로 끝났습니다만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익, LS 일렉트릭 그 종목에서의 수익, 이런 수익 범위들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의 수익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놔야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목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쫙 보면 어떤 거예요? 전부 AI를 기반으로 한 종목이죠. AI를 기반으로 한 MS, AI를 기반으로 한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러니까 AI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아니라 AI 사업 부분에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매출을 창출해내고 있는 빅4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나서 애플, 나도 AI, 나도 AI. 그렇게 해서 일단은 챗 GPT가 탑재된 신규 애플 폰을, 아이폰을 출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인 온디바이스 AI에 지금 굉장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모든 것에 연동되어 있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설계물을 제작하는 TSMC. 이 TSMC로부터 TSMC하고의 협작으로서 GPU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거기에 TC본더를 또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거기에 TSMC의 자리, 요 위치 범위가 엔비디아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라 불편하죠.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협업, 이러한 부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테슬라의 순위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어요. 테슬라가 가장 높게 올라온 게 1조 2천억 달러더라고요. 1조 달러 수준, 1조 2천억 달러. 그리고 지금 AI 관련된 내용의 흐름에서는 3조 2조 8천억, 2조 2천억,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와 AI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지금도 망설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AI는 이제 스타트입니다. 지금 수요 부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AI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함으로써 요 증가율에 대한 기준, 실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현대차, 기아. 지금 현대차, 기아의 순이익 대비해서의 시가총액 너무 터무니없죠. 특히 현대차의 경우.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리고 KB금융의 이 실적. 요 5종목의 비중을 잘 아울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100점 100승입니다. 여기서 이 포트를 줄여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딱 그날 이후부터 한 달 이내에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시장의 정점이 됩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는 편안한 거죠. 그럼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윤정두의 주장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3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KB금융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작년 7월 1일부터 기준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리고 지금 24년 1월 2일부터로 따졌을 때에도 현대차, KB금융, 그리고 한국전력 많이 깨져 있지만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 안 보이죠? 삼성전자 3월 한 달에만 1% 이상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5조 이상의 자금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이 됐어요. 또 말씀드린 작년 하반기 7월 3일부터 지금 현재 기준까지도 현대차, 삼성전자, KB금융. 이해되세요? AI를 바탕으로 한 IT, 반도체, 거기에 자동차, 거기에 금융지주사. 이 세 가지 업종군에 대한 종목에 모든 자금이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래서 내일도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으로 편입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그죠? 당연히 기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대한전선, LS 일렉트릭까지 전부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거기에 일진전기, 재룡전기, 재룡, 일진.
그 종목군들의 흐름을 수익 범위로 여러분들이 오롯이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 보시면은 수익률의 범위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그리고 시가총액 10조를 넘겼었던,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 9위, 시가총액 4조에 다다르는 시가총액 11조, 시가총액 5조, 시가총액 13조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채널 돌리면 여기에 우리 수익 범위에 빠지는 게 뭐예요? 재룡전기입니다. 대한전선입니다. 일진전기입니다. 빠져있죠? 빠져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 종목, 이야 대박 났었죠? 이런 데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 그런 종목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한가 종목이 올해 들어서 뭐 2월 이후에 상한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쪽 모니터링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모니터링 하신 직원분. 요 상한가 2월부터 하지 말고 이제는 3월부터 갑시다. 혹은 4월부터. 그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 1, 2월 달 기준 1월 달에 시장이 어려웠지만 2월, 3월에는 상한가 종목이 그럭저럭 좀 나왔어요. 응? 근데 4월 달에 좀 주춤하다가 그래도 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몇 종목씩 있었죠. 5월 달 들어서 일단은 두 종목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입니다. 오늘 대한전선까지 하면 뭐 세 종목인데 대한전선 상한가를 찍지는 못했어요. 아쉽게. 예. 어찌됐든 뭐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에 화요일에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될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주력주의 하이닉스와 KB금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틀 연속 상한가 들어간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와준 실리콘2 그리고 오늘의 히트작 대한전선 변동률이 굉장히 컸죠. 일진전기하고 재룡전기 전부 전선 관련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엔소프트, BH까지 이 수익 범위를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수익이 이 수익이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됐느냐? 포착됐잖아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포착이 되고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월요일 얘는 목요일, 금요일 상한가. 오늘 기준에 대단한 거죠. 14,000원대, 15,000원 그 수준, 그 수준 대비해서 시초가가 15,000원이었어요. 상한가 수준까지 뭐 어마어마한 랠리. 자, 한 템포 쉬었다가요. 그럼 일진전기, 실리콘2, 또 KB금융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어떻게 발굴이 됐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셔야 돼요.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불기둥 종목 검색기, 불기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종목 좀 잡아주세요라고 하니까 대한전선, 비츠로테크, 일진전기 빵 뜨고 이러한 변동률의
흐름이 연출이 되어 준 거죠. 실질적으로 5월 달 들어서만 여러분들께 포착되고 진입 이후에 수익 범위가 형성된 종목군들, 포착되고 진입 이후에 수익 범위들, 이게 뭐 장중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흐름 속에서 5월 10일, 뭐 5월 9일 실리콘2의 기준, 그죠? 22,2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갑니까? 이거 얼마까지? 28,000원까지 갑니다. 목요일 날 편입되고 목요일 날 포착되고 19,000원대 포착이 돼요. 목요일 날. 그러고 나서 28,000원까지.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거죠. 대한전선 진입 이후의 수익률 23.5%, 등락률 28.63일 때 여기서 더 올라가죠. 얘도 마찬가지 더 올라가죠. 결론은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실리콘2 같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인데 변동성이 확장될 때, 거래 대금이 확장되면서 변동성이 확장될 때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5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잖아요. 이럴 때도 잡아내서 수익 범위가 나와야 돼. 그 전날 상한가였다. 이날 18,000원대네. 전 19,000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8,000원에서부터 포착이 돼서 얼마까지 갑니까? 28,000원. 얼마 오른 거예요? 10,000원 올라왔네. 10,000원이면 얼마? 거의 뭐 60%에 가까운. 종목 하나 5월 9일 날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발굴해낸 종목. 그 종목이 목요일 날 발굴돼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고점까지 50% 이상.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2는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쌍끌이 순매수도 들어왔고, 근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이 부분은 검증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야 이거 회사가 좋아요. 그거는 저평가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좋아요, 나빠요 이런 내용은 심리적인 부분. 그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2의 여러 가지 뭐 실적 개선 폭의 내용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극이 돼서 결국은 두 가지의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어느 쪽에서든 순매수의 기준이 잡혀야 돼요. 두 번째는 거래 대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충족하고 있는 게 지금 실리콘2의 흐름이에요.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18,000원에 포착됐잖아요. 18,000원에 포착되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이죠. 핸드폰에 주식 매매하실 때 MTS 까시잖아요. 그 MTS 내에 보면은 뭐 관심 종목, 현재가, 주문 넣기, 주식 매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수정이 돼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핸드폰에 MTS 깔아놓고 불기둥 AI, 또 더블 공략주, 시장 주도주, 장중 세력주, 세력 매집주, 스마트 매매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게 해주세요. 그럼 결론은 불기둥 AI야 종목 좀 잡아줘라고 딱 눌렀더니 실리콘2가 빵 뜹니다. 18,000대 떴는데 이때 시간이 몇 시예요? 12시 32분에 다시금 그러면 점심시간대인데 지금 어떤 종목이 형성돼 있을까 한번 들여다볼까 하고 딱 쳐다봤더니 실리콘2가 딱. 그러고 나서는 상한가 5월 9일 13시 36분에 상한가. 그 상한가의 흐름이 진입하고 나서 12%의 수익으로 형성이 됐고 그 다음 날은요 또다시 22,500원에 또 빵 하고 뜹니다. 그럼 22,500원에 떴느냐? 아니죠.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이고 제가 캡처했을 때의 기준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하에서도 뜬다라는 거죠. 결론은 상한가 갭상승 이후에. 그래서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앞서서 투자 경고가 먼저 떠버린 거예요. 투자 경고 주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월요일 기준에 투자 주의 하루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한 이유는 이 수급 범위가 오늘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쪽에서 1% 이상, 이 6천만 주짜리 종목이잖아요. 이 63만 주의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빠방 하는 흐름이 연출된 거죠.
저점 기준으로 놓고 여기서부터 따지게 된다면 전체 78%의 흐름. 그리고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의 흐름으로 따진다면 50% 이상의 변동률의 확장. 근데 지금 급진갭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여기 발생돼 있는 급진갭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얼마? 3만 원 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강세를 띠면은 거래 정지 하루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수급 범위 꼭 확인해 두시고 거래량 부분은 무조건 하루에 1,500만 주씩 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1,500만 주 이상의 거래 수반되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종목 검색기에서 바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비츠로테크가 거래대금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들여다보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에서 21%.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률이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응? 그러한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탈퇴 신호 나오면 명확히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의 흐름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럴 때 기준에서 차익 실현 하셔야 돼요. 일진전기도 어제 기준에 16.41%,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전거래일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일진전기 23,650원. 오늘은요. 28,400원. 23,650원에 금요일 포착하고 하루 만에 5,000원 올라온 거예요. 그럼 20%의 수익이 발생된 거죠. 그죠? 그런 흐름들이 뭐 머리 아플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 뭐 다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결론적으로 어느 종목이 오늘은 긍정적일까요? 했을 때 지금 대한전선,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이 주봉을 놓고 보시면 비슷한 위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한전선이 먼저 갭상승 이후에 빵 치고 올라온 거죠. 개장초만 해도 똑같은 흐름이 났어요. 금요일 날도 거의 비슷한 흐름. 근데 월요일 기준에서는 대한전선이 빵 치고 올라간 거고, 그렇게 된다면 HD현대일렉트릭, 또 LS일렉트릭, 또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에 검색기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니? 라고 검색기 이렇게 뜨는 종목군들. 5월 10일 금요일 날 진입 후에 10%, 11% 수익 탈퇴 신호. 그러고 나서 뭐 재편입 신호 나오면 또 재편입. 또 13일 기준에 10시 22분입니다. 이때는 제가 캡처를 한 시점이 되겠죠. 실질적으로는요. 26,400원이 아닌 25,850원에 포착이 되고 그 이후에 10.94% 변동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탈퇴 신호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얼마? 27,000원대 초반. 그러니까 검색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극대형주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온 이런 종목도 종목 검색기에 다 포착이 돼요. 지금 이 종목 검색기에 얼마? 51,500원부터 포착됐죠. 오늘도 포착이 됐어요. 51,500원에서부터 8만 원대 중반까지 빵. 얼마? 60% 이상의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60% 이상. 시가총액 9위 KB금융에서 6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1월 첫 거래일 날 여러분들께 월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게 이게 61,300원입니다. 61,300원. 지금 얼마? 8만 원대 중반을 훌쩍 넘겨요. 뭐 종가는 눌리고 끝났지만.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예요. 3월 4일 날의 월봉입니다. 지금 우리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니터링 하신 분 계신다고.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 거야. 소리는 안 듣고 그냥 막 채팅방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임직원방에 싹 올려놔야지 안 잊어먹지. 요거 방송하면 캡처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월 4일 건데 지금도 갖고 나와서 3월 4일 날 보여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3월 4일 방송하면 딱 캡처해서 이때 69,000원일 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수급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렸고, 이때는 이 고점을 못 넘기고 있을 때예요. 지금 69,000원대를. 그죠? 얼마? 69,000원 초반의 기준에 저 고점을 못 넘기고 그 라인을 딱 넘길까 말까 하고 있는 수준. 지금 얼마? 8만 원대 중반. 저기서부터도 30% 이상 40%에 달하는. 결론적으로 매집에 대한 2008년도 도서자료입니다. 2008년도 도서자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매집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매집
단가, 매집 평균 단가 대비 이 정도의 변동률, 주가 상승률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까지 다 합산하면 유통 물량 자체가 없죠. 대주주 지분 그리고 외국인 지분 다 합산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작년 1월부터 5월 13일까지 순매수량 기준이 몇 위? 5위. 요 상품 빼고 나면 4위, 우선주 빼고 나면 3위. 1,500만 주를 장내 매수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올해 들어서만도 1,300만 주를 매수한 거예요. 쌍끌이로. 우리나라 순매수 2위 금액 기준에. 작년 7월부터 해도 우리나라 순매수 4위. 에코프로는 왜 매수했는데 계속 밀리나요? 얘는 5월 달에 6만 원 깨져도 이상할 거 없다 그랬어요. 그 정신 나간 배터리 아저씨 이런 사람들 얘기 진짜 제대로 듣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지금 60% 70% 손실 나 있는 거 어떻게 감안하실 거예요? 다 무시하시고 그 사람들 다 고발해 버리시고 고소해 버리시고, 빨리 벗어나세요. 벗어나시고 정상적인 종목에서의 에코프로의 지금의 외국기관 수급은요, 기존의 공매도 쌓여있던 부분의 상환, 대차 공매 상환 부분이 상당 부분이라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KB금융의 매수 평균 단가가 대략 뭐 6만 1,500원 정도 됩니다.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그 매집의 규모에서 목표 주가 설정을 한다면 뭐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4.45, 3.77 이렇게 물량을 뺏어간 상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월 8일 날 월봉 차트의 기준인데 5월 8일 이후에 77,700원일 때 잘랐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8만 원대 훌쩍이죠.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 이거 다 캡처해서 잘라놔야 된다고. 원고에 다 넣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의 기준의 차트를 이렇게 다시 갖고 나온 겁니다. 조금 전 차트하고의 차이는 77,700원에 잘려져 있던 5월 8일 날의 차트, 그리고 이거는 8만 원대 얼마? 83,300원까지 올라가느라. 수급은요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와 있죠. 주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갭이 살짝금 발생돼 있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기서도 또 설정 범위를 또 잡아갈 수 있다. 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자사주 뭐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 프로그램에 연동돼서 자사주 들어오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자사주는 들어왔었어요. 고금리 시대에는 항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던 시점. 그 시점의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금리 인하기, 그다음에 다시 금리 인상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요. 인상 이후에 랠리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수익을 우습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도 구성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에서부터 60%. 그게 월봉의 기준에서요. 올해 1월부터의 흐름입니다. 올해 1월. 올해 들어서의 수급. 앞으로는요.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위치.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도 KB금융을 들여다봐야 된다. 슈팅이 나오는 거 하루에 뭐 5% 정도가 아니라 7%, 10%까지 변동률이 나오는 거. 그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300만 주의 거래 대금. 2,500억, 3,000억만 터져도 변동률이 7에서 10%까지 나옵니다. 전거래일 대비. 동시효과부터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거래량 설정 범위 잘 들여다보시고 대처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리콘투처럼 연속 이틀 상한가 가는 종목, 또 일진연기처럼 오늘 대한전선과 함께 변동률 상위로 형성된 종목, 꾸준하게 이런 수익을 내드리는 KB증권, KB금융이죠. KB금융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설정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38년 된 증권카드예요. 38년. 38년 동안에 검증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프로필 하면 또 얘기해야 또 탁 나오죠 또. 요 화면이 나오면 프로필 하면 그냥 주세요. 쫙 이렇게. 결론적으로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함께 움직임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계속 이런 KB금융이라든가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실리콘2, 오늘 같은 날 대한전선 이런 종목으로 추가 수익을 잡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사지 리그 1위 이게 뭐예요? 2007년도에 실제 계좌 1억 원의 계좌, 이 당시 기준의 대우증권이면 뭐 5위 안에 들어와 있는 극대형사죠. 증권사 중에. 1억짜리 리그에서 실전 계좌에서 2007년도에 1위를 하는데 그 수익률이 10주, 2달 보름 만에 7,681%, 전 세계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이다가 아니라 전 세계 기록이에요. 그 기록은 앞으로 깨질 수가 없죠. 이런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벌써 2005년도 8월 18일 날 지금의 KRX, 증권선물거래소, 그 당시에 지금의 KRX,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유일무이하게 윤종도를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한 겁니다. 1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2005년도에 전무후무하게 비제도권 인사를 부르질 않아요. 근데 윤종도를 방송국에 전화해서 윤종도 선생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직접 모셔다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겁니다. 요건 뭐 어찌 보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에요. 비제도권 인사 부르질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채널 아무리 돌려봐야 KLX 같은 곳에서 초청 강의를 해본 사람 자체가 없죠.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파생교육과 주식교육, 간혹 가다가 내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야 하는 분들 대다수는 99%가 소양교육,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비제도권 인사 불러다가 뭘 배울 게 있겠어. 근데 윤종도한테는 파생교육과 주식교육, 그걸 목적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강사로 초빙을 한 겁니다. 전 증권사에서. 그리고 대학 강의. 그 수식 범위들을 증권사에서 예전에 HTS 파생상품 설계해 주신 것처럼 종목 검색기를 좀 설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귀찮잖아요. 윤종도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귀찮지만은 다행히 회사에 또 이용철 전문가 같이 있으니까 이용철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교육자료 전부 몇백 시간 되는 그 교육자료를 압축을 해서 수식을 만듭시다. 그리고 증권사 본사에서 넘어와서 그 수식을 같이 구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나온 거예요. 수식까지 패턴을 넣어놓고 어떤 종목이 나오느냐. 1월 18일 날 엔캠 같은 종목분들 12만 5,900원에 엔캠이 12만 5,900원 40만 원 찍죠. 1월 18일 날 하이닉스가 뜹니다. 하이닉스가 얼마 13만 3,800원 얼마가요? 19만 원대 가죠. 하이닉스가.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시라는 거예요. 능동적이셔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능동적으로. 핸드폰이 있고 이 핸드폰 안에 불기둥 검색기가 포함되어 있고 더블 공략주, 시장 주도주, 장중 세력, 세력 매집주, 스마트 매매. 와, 나 오늘 같은 날 일진전기 고점 차익 실현 놓쳤어요. 왜 놓쳐요? 스마트 매매가 있는데. 와, 나 대한전선 뭐 수익은 고마운데 29% 수익에서는 놓쳤어요. 스마트 매매 하시면 되잖아. 먼저 스마트 매매하기 전에 불기둥 AI. 불기둥 AI야 종목 좀 줘봐. 그럼 핸드폰에 단계별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은 종목이 이렇게 뜹니다. 실리콘2 19,720원, 또 22,500원, 또 비츠로테크. 그럼 실리콘2는 18,000원대 떠서 28,000원까지. 불과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50% 이상. 비츠로테크 5월 13일 날 뜨고 폭발적인 시세. 일진전기 추가적으로 뜨고 또 폭발적인 시세. 어유 또 뜹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진전기 이외에도 KB금융의 51,500원 여기서만 따져도 60% 수익.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종목 검색기도 여러분들 계좌에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좀 깔아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화요일장에는 대한전선 같은 종목 결코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대한전선의 전략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대한전선의 컨센서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PER, PBR이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더 들여다보셔야 돼요. 뭐 어떤 업체인지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HTS에서만 보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그 증권사에 들어가시면 대한전선의 보고서 자료가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도 자료, 오늘 왜 움직였는지에 대한 보도 자료. 근데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는 사실 없어요. 뭐 다 노출돼 있던 내용들 위주에서의 흐름인데,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뭐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이 된 거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로 뭐 1% 이상의 강력한 매수가 진입이 된 겁니다.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관련 공사 진행하고 하는 종합 전선 회사예요. 그래서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갑자기 이렇게 불거진 부분의 흐름은 요 세 가지죠. 미국의 행정부에서 향후에 5년간 미국 내에 송전선을 개선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선 기준에서의 대선 공약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선 정책주로서 부각이 된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서도 같은 내용을 더 강력하게 우리도 진행하겠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그 다음 범위에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 이 부분이 이제 더 불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정치 이슈에 따른 정책주입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력 수요에 대한 뭐 전선이라든가 변압기의 수요가 굉장히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시기라 그 실적 개선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순위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 그래서 이 수요 개선폭에 대해서 누가 지원을 하느냐? 정부.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1인 거고, 그 내용 부분이 이렇게 빅테크 관련해서 AI 서버 증설에 대한 전력 수요의 증가. 가만히 있다가 30년 됐다고 무조건 지금 갈아 엎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을 명분으로 첫 번째 것.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얘기한다면 2020년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일 때 민주당의 경우는 친환경이잖아요. 항상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갑자기 뜬금없이 전기차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정책 하나 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빅3가 어마어마한 탄력이 나왔고, 그 이후에 마지막 자락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흐름이 나오면서 최고점에서는 이제 개인들에게 손실을 안겨버린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1, 2, 3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결론은 미국 대선의 정책주의고, 그리고 AI 수요에 따른 AI 전력 수요에 따른 변압기, 전선, 교체 작업 뭐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이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저평가 상태를 형성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다. 저평가는 아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어떻게 주가가 갈 수 있느냐. 2차 전지 날라다녔죠. 마찬가지예요. 바이오주들 날라다녔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수급이 일로 유입이 되는데, 이 심리라는 거는 명분이라고 그랬죠. 명분, 모멘텀, 그런 명분과 모멘텀의 기준, 그래서 수급 범위의 기준. 그래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메이저들이 매집을 하느냐, 순매수 기준에 매집을 하느냐. 두 번째는 거래대금을 형성하느냐. 오늘 뭐 거래대금 오래간만에 전체 시장에서 1조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군들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거래대금 1조 이상이 터지면서 대한전선이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가 강보합 수준에서 6조에서 얼마요? 30% 올라오고 8조 수준까지. 그러니까 6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7만 8,500원까지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뭐 시가총액 3조 원대 1억 8,600만 주짜리거든요. 대한전선 오늘 15,000원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3조짜리 종목이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3조 7천억, 뭐 8천억 이렇게 올라온 거죠.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4월 26일부터예요. 뭐 오늘 잠깐 반짝 떴다 그 개념이 아니라 4월 26일 날 대한전선입니다. 13,570원. 오늘 고점 18,900원. 여기서부터 5,400원이 더 올라온 거예요. 40%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5월 7일 날 14,270원. 여기서부터 얼마요? 18,900원까지 올랐어요. 4,600원이 올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거래가 주춤거렸다가 거래가 터집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대한전선 29.45%, 18,900원까지. 그 흐름 속에서 상승률 4위,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전체 시장에서 상승률 4위,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1위, 그리고 거래대금 1조 5천억 수준까지 터졌네요. 장중에 제가 본 게 1조 3천억 수준이었고 1조 5천억까지 터지면서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움직임. 14,910원에 포착돼서 요 가격.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검색기 하나 있으면은 대한전선 15,170원 아니라 그랬잖아요. 15,170원에서부터 얼마? 뭐 29.45%? 18,900원 아니라니까. 진입하고 나서 23.55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게 그럼 얼마에 진입된 거예요? 가격이 15,170원이 아니고 1차 VI, 2차 VI 이렇게 다 뭐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론은 대한전선의 기준에서 포착된 거는 18,900원대 포착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주춤거릴 때 수급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여기서 프로그램 매도 30만 주 매도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개장초, 시초가 그리고 개장초 고점을 넘긴 거고요. 그리고 나서 17,000원 공방 나올 때가 60만 주였어요. 그리고 17,000원을 여기를 넘길 때가 100만 주를 넘어섭니다. 이 주식수 몇 주라 그랬어요? 1억 8,600만 주.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큼의 수급 강도가 들어왔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17,000원이면은 전일 대비해서 16%. 우리는 16% 넘어가면 매수 안 하죠. 그러니까 16,900원대까지만 딱 매수를 할 수 있는 범위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 자락을 형성하고 움직임이 나올 때 이게 18,450원인데 요 자락을 형성하고 움직임이 나올 때가 22,220만 주 매수.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려요. 이렇게 텍스 전략까지. 종목 매직 계산기 텍스 전략 그리고 나서의 흐름. 결론은 18,900원까지 올라서고 탈퇴 신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18,000원대 초반에서는 일단 1차적인 차익 실현. 1차적인. 그러고 나서 17,000원대까지 다시 밀릴 때 수급이 160만 주. 그럼 어떻게 돼요? 재편입이죠. 재편입. 그리고 18,000원대 초반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론은 월봉 기준에서 올라설 자리가 충분히 더 있다. 거래 대금만 더 터지면 된다. 월봉이니까 충분히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25,000원의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전체 흐름 놓고 보실 때는 어떻게? 대한전선의 기준도 7천만 주 더 추가적으로 터져주게 된다면 변동성의 확장을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는 내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에서 오늘의 대한전선이 시가총액이 뭐 3조 4천억인데 어떻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겠어?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6조 원일 때 이날 움직임이 나와서 상한가 갑니다. 이날 8조 수준까지 올라요. 이게 상한가 2월 8일입니다. 구정 연휴 직전. 그리고 엔캠이 구정 연휴 직전에 20만 8천 원, 구정 지나자마자 23만 9천 원. 이게 상한가 가고 얼마? 40만 원까지 날아가죠. 가온칩스 이때 상한가 가고 바로 연속적으로 며칠 띄엄두고 상한가 가죠. 마찬가지예요. 신성델타테크 여러분들 한동안 엄청나게 좋아하셨죠. 여기서 포착되고도 더블. 알테오젠 여기서 포착되고도 또 더블. 이 알테오젠과 신성델타테크도 다 상한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한전선 13,000원, 14,000원, 15,000원, 오늘 고점 18,900원. 그러한 흐름들을 나도 내 핸드폰에 넣어서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다. 근데 오늘 상한가 수준 찍고 밀릴 때 나 차익 실현 못했다? 스마트 매매가 있지. 스마트 매매 누르시면은 손실 제한부터 4가지의 수식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것을 수식을 걸어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알아서 차익 실현을 해줘요. 이게 증권사 HTS에서 있는 기능인데 종목 검색기에 특화돼서 더 넣은 거죠. 이런 기능까지 다 활용을 하신다면은 7월 26일이잖아요. 뭐예요 이날이? 2차 전지 고점 찍기 시작한 날. 26, 27, 28일 날 고점 찍고 확 밀렸잖아. 그때에 이렇게 전량 차익 실현의 매도 사인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이틀 연속이 아니라 하루 상한가, 그다음 폭등, 또 상한가. 그게 26일이잖아요. 26일 날 첫 번째 상한가, 그리고 28일 날 또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 그 흐름. 의 결론은 이러한 흐름들의 교육, 그리고 종목 검색기 다운, 후기들. 내가 혼자서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올리면서 코멘트들을 다 달아놓으셨죠. 3개월 만에 나 수익 범위가 엄청나요. 교육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교육 받으세요. 손글씨로 이렇게 다. 손글씨로 다. 이런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죠.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현대일렉트릭의 내용에서 어떤 부분만 봐요? 그렇죠. 차트만 놓고 봐야죠. 그래 차트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현대일렉트릭의 경우도 뭐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뜹니다. 매일매일 뜨고 뭐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강보합 잘 유지하고 있다가 오후장에 후들겨 맞은 거 후루루룩 하고 밀려 내려간 게 다 뭐예요? 이런 거 다 방송하면 캡처해서 넣어두세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 다 전달하세요. 본인이 직접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결론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대한전선이 18,900원 찍고 17,000원까지 내려올 때 동반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또 일진전기, 재룡전기 다 같이 변동이 아랫방향으로 확장이 됐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가 기준 뭐 1.9% 하락인데 시간에서 일단 살짝금 돌려놨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봉의 흐름에서 여전히 영선 위에서의 흐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는 요 내용, 요 흐름을 대한전선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전선하고 똑같이 놓고 비교하실 때에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지금 15%의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집에 대해서 평균 단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 원래는 여기가 시초가이기 때문에 오늘 얘가 대한전선이 아닌 HD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일단 어찌됐건 대한전선이 먼저 움직였고 이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HD 현대일렉트릭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지금 매집 규모가 3,600만 주짜리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30% 이상 매집이 돼 있어요. 월봉 차트 부담스러우시면은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라고 그랬어요. 요 기준 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자, 윤정도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요.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